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하는 법. 뒷담화에 동조하면 득보다 실이 많다. 누군가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악평하는 대화가 이어질 때에는 말을 보태거나 동조해서는 안 된다. 친구나 가족이 할 때는 묵묵히 듣고 있어도 뒤탈이 없지만 친분이 두텁지 않은 사람들과 삼삼오오 모여서 남을 비웃고 헐뜯는 대화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어서 실수와 잘못을 할 수 있고 나 역시 어느 순간 험담의 타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뒷담화에서 거론되는 얘기는 대국적인 명분이 있기보다는 대부분 사소한 언행이 발단이 되는 경우가 많다. 듣기에도 민망하고 불편한 얘기를 하면서 남을 깎아내리면 가다롭고 옹졸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기 쉽다. 사람들이 타인을 흉보고 비방하는 것은 자신이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받아들이면 왜 뒷담화를 하는지 의도를 간파할 수 있다. 뒷담화를 하면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불만을 해소하는 면도 있지만 좋은 얘기보다 나쁜 얘기를 주로 하는 뒷담화에 동조하면 득보다 실이 더 많다. 자기 이익을 좇는 인간 본성을 감안한다면 타인을 뒤에서 비방하고 험담하는 것은 경솔하게 처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루아침에 믿었던 동료가 적으로 돌변하는 경쟁사회에서 남에 대해 악평을 하면 그것이 당사자의 귀에 들어갔을 경우에 뒤에서 악담이나 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힐 수도 있다. 만약 내가 뒷담화의 타깃이 되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나를 뒤에서 험담한 사람에게 이성을 잃고 화를 분출해봤자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냉정함을 잃은 상태로 그 사람에게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그런 일쯤은 대수롭지 않다는 식으로 가볍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 오해가 있었든 없었든 애초에 감정이 상하고 불만이 있어서 이미 뒷담화를 한 사람에게 따져봤자 실현한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하면서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는 상대방에게 필요 이상의 감정 소비는 바보짓이므로 이렇게 말해보자. 앞으로는 나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뒷전에서 하지 말고 면전에서 해줘.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이처럼 그깟 험담 정도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면 더 이상 얕잡아 보지 않는다. 평판을 곧이곧대로 믿지 마라. 타인의 사생활이나 평판에 관한 이야기는 가려서 듣는 것이 좋다. 누군가에게 이익을 보려고 만났는데 기대한 것을 이루지 못하고 무언가 부탁을 했는데 거절을 당하고 교제하다가 헤어진 경우에 손바닥 뒤집듯이 태도를 바꿔 인신공격을 하는 사람도 있으니 전해 듣는 얘기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다른 사람을 통해 들은 이야기는 왜곡된 것일 수도 있으므로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그는 점잖고 듬직한 사람이야. 그는 원리 원칙만 너무 앞세우는 융통성 없는 사람이야. 똑같은 한 사람을 두고 점잖고 듬직하다, 융통성 없다라고 평가가 엇갈리는 것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입장과 견해, 가치관, 감정 상태 등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하고 예의 바르다는 평판을 듣던 사람인데 상습적으로 가족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깜짝 놀라기도 하고 성깔이 사납다고 소문이 나서 마주쳐도 경계했던 동네 사람이 가깝게 지내보니 정이 많다는 것을 느끼기도 한다.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딴판인 경우가 많으므로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 선입견이나 평균의 색안경을 끼고 보면 판단이 흐려진다. 평판은 기본적으로 외모, 능력, 태도 등으로 가늠되는데 일부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나를 보고 열을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상대방에 대해서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대화를 하면 마음이 불편해서 소극적으로 반응하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자연스럽지 못하다. 결국 이런 상태가 되면 얕보이게 되어 나만 손해다. 논쟁에서 지는 이유. 감정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고 자기 얘기부터 들으라고 하는 것이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일단 접어두고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주의 깊게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상대방의 의견을 다 듣고 난 후에 하나씩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뉴욕대학의 리처드 보든 박사는 7년간 1만 건의 모든 논쟁을 모두 녹취하여 듣고 누가 이겼고 왜 이겼는지를 분석했는데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애쓴 사람보다 의견을 귀담아 듣고 자연스럽게 마음을 바꾸도록 말한 사람들이 논쟁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한다. 운동 경기에서는 성공하는 팀이 이길 확률이 높지만 논쟁을 할 때에는 선제 공격을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다 듣고 나중에 반론을 하면 유리한 경우가 많다. 높은 실적을 내는 판매자들은 트집을 잡고 불평이 많은 고객을 상대할 때 즉시 반론하지 않는다. 고객의 비율을 맞춰주면서 실컷 말하게 하고 그 사이에 고객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단서를 잡는다. 회의를 할 때 참석자들의 질문을 철저하게 대비한 사람은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다. 회의에 앞서 자신의 아이디어와 생각들을 간략한 대본 형식으로 작성해 연습해둘 필요가 있다. 그러면 준비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표현을 구사할 수 있다. 입장이 다른 경우에 무의식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반복해서 말하기 쉬운데 이렇게 말하면 억지를 부린다는 인상을 주기 쉽다. 반론을 할 때는 과연 정말로 그럴까요? 하면서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른 이야기,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해서 관심을 끌어야 한다. 위외성 있는 반론을 해야 재미있는 이야기네. 한번 들어볼까? 하고 흥미를 갖게 된다. 논쟁에서 선제 공격을 하면 패하기 쉽다는 것을 잊지 말자. 상대방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듣고 반론을 하는 것이 가장 적은 힘을 들여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 건성으로 듣지 않게 하는 방법. 중요한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이 건성으로 듣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하는 것이 좋다. 간혹 부부간에 내가 전에 말했는데 왜 기억을 못해? 나는 말을 듣고 직장 상사에게 분명히 보고했는데 들은 적이 없다며 추궁을 당한 적이 있다면 말을 대충 흘려듣는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공감할 것이다. 내가 하는 말은 상대방에게 전부 전달되지 않는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상대방의 머릿속에 새겨넣듯 깊이 기억되는 화술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한 사람이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박자에 맞춰 탁자를 두드리고 다른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 공명을 맞히는 실험을 했는데 누구나 아는 120곡 중에서 제목을 맞힌 노래는 단 3곡뿐이었다. 이로써 알 수 있는 사실은 말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말하지 않아도 통한다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다. 그러므로 중요한 내용을 전달할 때에는 상대방이 잘 듣고 이해했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통이 제대로 안 되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한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라 화자가 반, 청자가 반, 각자 반반씩 책임이 있다. 반대로 상대방의 말을 들었는데 의도가 잘 전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질문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들었는데 제대로 이해한 게 맞습니까? 혹시 제가 잘못 이해했다면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말하려고 하는 바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어서 오해가 생기지 않는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